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고시가 행정예고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좀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에 그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고시는 기존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고시, 그 다음에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가 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해서 지켜야 될 고시였는데 이번에 통합되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도 같이 적용되는 통합 고시로 이번에 개정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고시 개정 사항은 2023년 9월 15일부로 시행이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유형 1, 유형 2, 유형 3에 해당한 부분들은 이번에 삭제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첫 번째 용어 정의 부분의 일부 내용이 삭제되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부관리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부분에 있어서 차등화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기록이 이 전자적 기록으로 개정이 되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전한 인증수단 부분이 개정이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 차단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암호화 저장 대상이 좀 통합되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재재난 대비 안전조치 사항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출력 복사 시 이 안전조치 사항이 이번에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대한 특례 사항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정의 삭제 및 개정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이제 삭제된 용어를 보면 정보 주체,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 처리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내부관리 계획, 망분리, 보안 서버 등의 그 용어 정의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물론 뭐 정보 주체나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 처리자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용어 정의 안에 있다 보니 이 중복된 부분들이 좀 현황화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통합 버전 안에 새롭게 들어간 용어가 이용자에 대한 용어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있는 내용과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에 있는 각각의 용어가 통합되면서 일부 사라지고 일부 개정이 됐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부관리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현재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내부관리 계획이 있으실 텐데 이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9월 15일 이전에 개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바뀌었는지 좀 조목조목 살펴보면,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 고려해 주실 거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좀 실무적으로 보호 조직을 잘 구성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기존과 다르게 추가된 부분들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자격 요건 사항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자격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부관리 계획에서도 개인정보 책임자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규정하도록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내부관리 계획도 여기에 맞춰서 개정 작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사항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관리 내에 개인정보 취급자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이번에 반영해서 개정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를 살펴보시면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필수 항목으로는 동일하지만 이번에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고시가 통합되면서 각각 조항별로 새롭게 개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미 규정하신 내부관리 계획 안에서도 이번 고시가 통합되면서 개정된 사항이 우리 내부관리 계획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작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필수 사항으로는 10번째,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내에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도난 방지를 위한 취약점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이번에 내부관리 계획에 포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째,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12번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이 부분도 기존과 동일하다. 그 다음에 13번째,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존과 용어는 약간 바뀌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14번째,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15번째,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이제 실제 필수 항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아마 내부관리 계획을 이미 수립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15번째에 관한 내용도 다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반영이 안 돼 있으시다면 이번에 내부관리 계획을 개정하실 때 필수 항목이니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16번째로는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여러분들 개인정보 처리제에 맞춰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추가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제 내부관리 계획에 반드시 작성돼야 될 이 필수 사항들이 약간 변경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내부관리 계획에 대한 일부 개정을 작업하시면 되겠고, 개정이 된 이후에 직원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표하시고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차등화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로 규정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규모나 개인정보 보유수, 특히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서 차등화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개인정보 책임자를 포함해서 개인정보 취급자를 한꺼번에 몰아서 개인정보 보호 인식 교육을 했다면 이번에 고시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 업무 성격, 예를 들어서 개발자면 개발 업무 성격, 관리자면 관리자 업무 성격에 맞춰서 또는 보직에 따라서 좀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세우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접근 권한의 전자적 기록입니다. 기존의 고시에서는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기록으로만 되어 있었고, 이번에 개정된 버전에서는 전자적 기록으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뭔가 대장에 여러분들이 기록하셨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전자적 기록이기 때문에
이 대장 서식에 기록해서 하는 것들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 물론 이 고시 해설사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잘 정리해서 영상을 찍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대장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한 인증수단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고시 제5조 5항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하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비밀번호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증수단을 쓰는데 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닌 다양한 인증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시를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현행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해설서를 보면서 또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 개정된 그 고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밀번호 외에 다양한 인증수단이 적용되고 있고 그 인증수단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내용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번 고시가 개정된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인터넷 차단 대상의 확대 부분입니다. 기존의 이 조항은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고시에서만 있었는데요. 이번에 통합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을 보시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이렇게 특정해놨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만 해당됐던 이 조항이 이번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됐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 대상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인터넷 차단이 대상되는 것은 어디냐라는 부분을 조항을 보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변경, 말소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 PC가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미 망분리가 돼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데 현재 인터넷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처리자가 있다면 이 개정된 고시를 준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준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번 고시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다면 이 조항도 살펴보시고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암호화 저장 대상이 통합됐습니다. 기존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고시에 있던 암호화 대상과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고시에 있던 암호화 대상이 통합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호화 대상 항목을 보면 비밀번호, 생체 인식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고민스러운 곳이 있을 겁니다. 아마 공공기관일 텐데요. 공공기관에서는 신용카드 번호와 계좌번호는 암호화 대상이 기존에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시가 통합되면서 이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내에서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아닌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도 신용카드 번호와 계좌번호를 우리가 저장하고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암호화 조치할 방안을 고려하셔서 개선 조치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사항은 전송 시 암호화 부분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정보통신망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망이다, 내부망이다 이런 조항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시가 통합되면서 좀 명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조항을 살펴보면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터넷망으로 규정했습니다. 송수신할 때는 암호화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조항이 약간 현실화 시킨 것 같습니다. 고유식별 정보, 생체 인식 정보를 정보통신망, 가로 열고 내부망, 다시 말해서 인터넷망이든 내부망이든 고유식별 정보나 생체 인식 정보를 우리가 전송할 때는 암호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보다는 약간 현형화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전송할 때 항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터넷망 및 내부망도 암호화 대상인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잘 적용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사항입니다. 내부관리 계획 필수 사항에서는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사항이 사실 필수 사항으로 빠졌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서. 대신 이 조항이 개정되면서 좀 명확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적용 대상은 이전에 우리가 유형 1, 유형 2, 유형 3에서 유형 3에만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특화시켰는데 이번에 유형 1, 유형 2, 유형 3의 내용이 삭제되면서 이 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적용 대상이 기존의 유형 3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 단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준수할 안전조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백업 및 복구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다음 9번째, 출력 복사 시 안전조치 사항이 강화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 많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안전조치 사항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좀 고려해야 될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각 조항을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항을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 시 그 용도를 먼저 특정하고 그 용도에 따라서 출력 항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하고 싶다고 해서 막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 용도에 맞는 출력 항목만 출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항을 살펴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포함된 외부 저장 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 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기존의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는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통합되면서 이 안전조치로 용어가 좀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부분은 뭔가 해설사가 나오면 좀 더 설명이 좀 구체화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개인정보를 출력하거나 USB에 또한 보안 USB에 저장할 때 이 부분이 안전하게 우리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또 안전조치를 우리가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잘 준수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3항부터가 좀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3항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 특성으로 인해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인쇄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내부 관리 계획에 정해야 됩니다. 이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우리가 불가피하게 출력할 때 어떻게 출력할 것이고 어떠한 안전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관리 계획에 먼저 정하시고 그 정한 바에 따라서 인쇄자가 누구고 인쇄 일시가 언제 되는지 이런 관련된 기록을 기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인쇄물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사항을 우리가 내부 관리에게 명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사항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이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를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해서 관리한 경우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준수하셔야 되고요. 개인정보 처리자 중에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준수해야 될 개인정보 처리자이시라면 좀 내부관리 계획 개정하실 때 잘 고려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조치 사항까지 준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사항도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사망에 따라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불가피하게 출력해야 하는 경우 이제 출력물을 파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파기할 때 파기하는 절차, 파기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파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기적 점검을 통해서 파기가 정말 잘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까지도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출력하는 정보 중에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는 이 유출됐을 때 그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 파기에 대한 부분은 또 구체적으로 이번에 고시에서 명시해놨고 유출을 예방을 위해서 주기적 점검 부분도 또 강조해놨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좀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 적용 대상부터 살펴보면요. 첫 번째, 2개 이상 기관의 공통 또는 유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른 기관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단일 접속 시스템. 쉽게 얘기하면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기관이 다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면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거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자 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의 시스템이거나 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저장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인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2개 이상 기관의 공통 또는 유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표준이 되는 시스템, 우리가 보통 표준 배포 시스템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표준 배포 시스템이라 그래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 업무나 또 민원 처리 업무용으로 구축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공공 시스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은 이 특례 조항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기관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하는 개별 시스템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거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자 수가 200명 이상의 계정을 부여해서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 공공기관 그런 시스템들이 있죠.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 들여서 구축하는 시스템도 이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에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이 공공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특례 조항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에서는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은 어떻게 정해놨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에 속하는 부분이라면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에서 정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호 조치 사항이 뭐가 있느냐 살펴보면요.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실 텐데요. 그 내부 관리 계획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있냐? 공공 시스템으로 지정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먼저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사항 내용도 내부 관리 계획에 추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접근 권한에 대한 부분과 접속 기록에 대한 부분들이 이 특례 조항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관리 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말소 시 인사 정보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말소할 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관리자가
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이 공공 시스템 운영 기간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경우는 인사정보와 연계해서 권한 부여 변경 말소를 하도록 이 특례 조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정보에 등록되지 않는 자가 계정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지보수 담당자나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사유를 포함해서 좀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기록 관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계정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보안 서약서를 증거해야 된다. 계정만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계정 발급할 때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듣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 보안 서약서도 추가로 증거해야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기록 관리를 전자적으로 하라고 이번 개정됐잖아요. 그 기록 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추가됐죠. 굉장히 할 일이 많아졌죠. 특별히 이 공공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이 직접 계정 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계정을 발급할 때 교육, 보안 서약서도 증거해야 되고 접근 권한에 대한 점검도 직접 수행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접속 기록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접속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공공 시스템은 이 계정이 200명이 다 넘어가고 굉장히 많은 취급자들에게 계정이 부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접속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례 규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시도를 탐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시도 탐지가 의심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작성하게 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뭔가 이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되고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은 이 공공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 기관에서 직접 접속 기록을 또 점검할 수 있도록 그 기능도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에서 직접 접속 기록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공공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에서도 그 이용하는 기관의 취급자들에 대한 접속 기록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과 추가 기능을 구현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성합보조치 고시가 통합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항을 10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설사가 나오면 아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안내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